자, 이번에는 그 대통령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주 화요일 날 하는 국무회의가 젠플릭스로 풀릴 만큼 예. 저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통령과 많이 티키타카를 맞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암안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여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또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하던데 참 재밌어요, 요즘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뭔가 이제 자꾸 처음에는 국무회의 그 공개하고 또 서로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국무위원들이 긴장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는데 예. 이게 이제 늘 이루어지고 사실상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실질적인 의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도 철저히 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식별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국무위원들도 자발적으로 이제 그거에 협조하고 발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요소가 될 텐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뭐 공직자들은 피곤하겠지만 국민들은 즐거운 이런 예.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메모를 직접 하면서 예. 이렇게 총리에게 물어보던데 부총리에게 결국은 이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매도 계약을 하면 예.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팔려면 빨리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빨리 팔아야 되고 지금 강남 서초 송파의 매물들이 급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현상을 이제 우리 이광수 선생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똘똘한 한 채 남기고 예. 상대적으로 값이 싼 거를 판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경기도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올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의외로 고가 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 강남 3구에서 이게 지금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주는 신호는 뭐냐면 대통령의 의지나 여러 상황을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 지금이 최고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파는 게 제일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동산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정책이 좀 주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텐데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보유세 부분도 정리되고 하면은 또 이제 부동산이 과거에는 부동산 아니면은 다른 투자처가 없고 또 국민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이 갖고 있어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자금들이 저희 투자 욕구가 다른 데로 이제 그 해소될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주식시장 활성화를 네.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한 대비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 아 이게 옛날식으로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있다가 나만 손해 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관들도 좀 이렇게 다 챙겨봐라. 그러니까 본인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눈이 터진다. 밤잠을 설친다. 그러니까 장관들도 좀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총리와 또 새벽에 또 해외 출장 때는 이렇게 SNS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또 언급을 하던데 장관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물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마간 편이라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하고 조금 더 고생할수록 5천만 국민들께는 그만큼 이익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발견해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확실하게 신상필벌을 하겠다.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이런 점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로 딱 정하고 지금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 득을 보는 것은 국민이고 또 공직사회에도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좀 심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또 그 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팩트 폭격을 했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2월 4일에 그 영국의 추계 자료를 인용해서 이런 보도자를 냈나 봐요. 대한민국의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라고 보도자를 냈는데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2,400명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되는 139명이 떠났고 그것도 상속세 탓으로 떠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임광현 국세청장이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한상공회에서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아주 뭐 여러 번 사과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만큼 그 위중하게 본인들한테 다가가기도 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과 가짜 뉴스를 온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자기들이 족보 언론이나 이런 것들하고 내통하면서 혹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문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까지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집단인데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투명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그 당시 그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라는 보도자료를 낼 때는 사전에 그 정부한테 좀 물어볼 수도 있고 어차피 대한상공회에서 공공기관이니까 해야 될 텐데 그냥 영국의 그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된통 다시 이제 역공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낼 때도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그거를 그렇게 체크도 안 해보고 급하게 낸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가진 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역할이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번에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한 게 대통령이 이제 마약 단속을 언급하면서 최근에 그 마약 검사를 하는데 그 마약 검사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찰 간부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약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접촉으로 감염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라 그랬더니 향후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마약과 관련된 경찰의 그 정기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대통령이 별걸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항상 뭐 저 국무위원들하고도 텔레그램 주고받고 뭐 지시하고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원래 시장 때부터 굉장히 디테일에 관심도 많고 또 그거를 숙지하고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고민을 하는데 아주 숙달되어 있는 분이라서 계속 그런 어떤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그 조선업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선업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화랑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조선업의 30%는 외국인 노동자다.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현장을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지시란 말이에요. 그냥 조선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조선업이 잘 나가면 회사도 득을 보겠지만 그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작업을 회피한다 뭐 어쩐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이런 현실을 한편으로 얘기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한 처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으로 그냥 사람 떼워서 메꾸려고 하는 거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과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왜 조선소에 취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냥 단 한마디로 그랬잖아. 이거 일은 힘들고 뭐 월급이 많지 않은가 보죠.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상황들을 좀 잘 점검해서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이게 확인해보자 이런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봤던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하면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 전주 같은 경우 그 뭐죠? MPS 국민연공단 관련해서 이제 관련 그 기관들이 와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을 하니까 지금 뭐 KB도 온다 뭐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 뉴스가 했어요. 처음에는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내려올 것처럼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통령이 다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북자치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면서 핵심 인프라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와 투자 협약을 맺은 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나타내고 메이저 금융지주들이 전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기여도가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역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대통령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KB와 신한그룹이 금융타운과 금융허브를 전북 혁신도시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다른 운용사들도 전주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자들까지 나서 금융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북자치도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때 그냥 지적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잖아요. 거기 내려와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줘라. 예. 그래야지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회사들이 거기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하려면 자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국민연금이 워낙 갖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 국민연금에 어필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한테 이익되는 길을 찾아라. 국민연금공단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은행 임원들 인사가 있고 뭐 새로 선임되는 행장이나 여러 분들이 뭔가 이렇게 대통령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명확히 함께 알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